안녕하세요. 핏에너지입니다.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 바이오, 의료기 헬스케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이나 그의 전략을 투자자나 언론 앞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매년 연말에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한국의 어느 회사가 참석하는지, 어떤 기술을 발표하는지 등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연소혈당기 전문 기업이죠. 덱스콤의 CEO 케빈 셀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25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연소혈당기 업계의 리더이자 개척자인 덱스콤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소혈당기 전문 기업 덱스콤. 덱스콤이란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덱스콤 G7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1999년 설립 이후 연소혈당 측정기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며 이쪽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발표 자료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러 번 개척자라고 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로서 덱스콤이 처음으로 개척해온 것은 연속, 실시간으로 측정하기에 가능한 저혈당 경고 기능, 그리고 정확도도 놓치지 않고 연소혈당 측정기 중 최소 한 자릿수 마드 값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마드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정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연소혈당기로는 최초로 일반 혈당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용 연소혈당기로 승인되었고,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미국 최초의 연소혈당기를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융합과 연결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로서도 개척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초의 스마트폰 연결, 보호자와의 연결, 인슐린 펌프와의 연결을 통한 자동 인슐린 주입, 애플워치와의 연결, 그리고 앞으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는 AI와의 연결까지 처음 시도한 기업입니다. 연소혈당기라는 것을 처음 개발한 곳은 지금은 미국 메드트로닉에 인수된 미니메드라는 곳이었습니다. 미니메드를 연소혈당기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덱스콤은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소혈당기 업계의 선구자와 개척자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인 덱스콤을 그 조그만 센서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볍게 넘길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금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이 48조 원 정도입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43조 원 되니까 미국에 상장된 회사긴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 시가총액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그래프는 23년 애뉴얼 리포트 자료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7%에 달합니다. 24년 최종 애뉴얼 리포트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4년 예상 매출이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8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6.6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 24년보다는 13% 정도의 성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약 0.5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였던 회사가 어떻게 11년 만에 5.8조 원 매출 규모의 회사로 약 12배 정도 성장하였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헬스케어 업계에서의 높은 가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할 땐 역시 처음이 가장 중요하죠. 네, 덱스콤은 이번 25년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이전 연도에 그랬듯 덱스콤의 미션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에 있는 25년 미션이 24년과 달랐습니다. 회사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션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덱스콤은 2년 전에도 미션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덱스컴의 미션은 Empowering People to Take Control of Diabetes. 말하자면 당뇨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초 22년을 마감하고 나서 애뉴얼 리포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덱스컴은 약간 수정된 미션을 발표합니다. 바로 Empowering People to Take Control of Health로 이전에는 당뇨의 관리를 미션으로 했다면 헬스로 바꾸면서 만성질환 또는 건강을 목표로 하는 더 넓은 범위의 대상으로 확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덱스컴의 원대한 포부라고도 보여졌습니다. 25년 새로 밝힌 퍼스널이라는 미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덱스컴의 첫 번째 미션인 당뇨 환자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게 돕겠다는 미션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한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에 대한 이해는 제 추론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 당뇨 치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데요. 1988년에 당뇨 환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국제당뇨연맹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11월 14일일까요? 인슐린은 1921년 캐나다의 과학자인 프레데릭 벤팅 박사가 발견하였습니다. 인슐린 발견을 기념하는 의미로 프레데릭 벤팅 박사의 생일인 11월 14일을 당뇨병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죽음의 병으로 불리던 당뇨가 관리의 질병으로 바뀌게 된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슐린이 없었다면 현재 세계 1형 당뇨 인구인 약 830만 명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슐린 발견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간 1형 당뇨인의 수는 최소 1억 명 이상에서 수억 명까지 될 텐데요. 죽음의 병 당뇨병을 피하지 못하고 단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 발견 이후 당뇨는 관리의 질병으로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인슐린을 더 편리하게 주입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였고 1985년 미국 회사 미니메드에서 미니메드 50이라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인슐린을 주입하기 위한 기술도 같이 발전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혈당을 알아야 했고 손끝 체열이 필요한 일반 혈당기를 거쳐 결국 세상에 없던 연소 혈당기라는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니메드는 1999년에 FDA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연소 혈당기를 개발해내게 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었지만 높은 가격과 불편한 사용성, 실시간이 아닌 점 등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고 2001년에 미니메드는 미국 회사 메드트로닉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럼 덱스콤의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덱스콤 이전 연소혈당기는 실시간이 아니라 3일 정도 착용한 뒤 혈당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보는 형태였습니다. 인슐린을 주입하는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했기에 1999년에 창업한 덱스콤의 창업 목표는 실시간 연속 혈당기의 개발이었습니다. 바로 미션이 Empowering People to Take Control of Diabetes라는 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1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는 연소혈당기가 많이 보급되었고 연소혈당기가 2형 당뇨, 전당뇨 환자, 일반인에게까지 효과적인 솔루션이라는 게 밝혀진 만큼 미션을 변경하며 그 대상을 넓힌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상장 기업으로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기업의 미션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덱스콤의 경우는 변경이라기보다는 미션의 확장, 미션의 업데이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Our Mission is Personal이라고 변경했는데요. 아마 24년 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25년 2월 13일에는 애뉴얼 리포트를 내면서 사명을 변경한 사유를 2년 전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덱스컴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고 저도 JP모건 헬스케어 슬라이드 상에서만 확인하고 추론한 거라 그냥 해퍼닝일 수도 있겠습니다. Our mission is personal. 번역하자면 우리의 미션은 개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도 될까요? 24년 8월 일반인들도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 스텔로를 발표한 시점에서 25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런 미션을 발표한 것은 이제는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넘어서 퍼스널이라고 말할 만큼 미국에서만 1억 명 정도 되는 전당뇨 환자나 건강한 일반인을 위한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퍼스널이라는 단어를 보니 앞으로 초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를 지향하겠다는 덱스컴의 의지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션이었던 건강에 대한 고객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에도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션이 바뀌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덱스컴이 발표한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Our mission is personal 이라는 사명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덱스컴은 20에서 79세 사이 글로벌 성인 당뇨병 환자는 21년 5.37억 명에서 45년에는 7.83억 명으로 24년 뒤에 약 45%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수명이 증가되면서 필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덱스컴에서는 기존 주요 시장인 당뇨 쪽도 투자자들 앞에서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설명하기 위한 복선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당뇨 환자보다 전 당뇨 환자의 수가 나라별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2배에서 3배 정도 많다는 걸 감안하면 전 당뇨 환자는 어림짐작으로도 20억 명이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뇨 환자는 600만 명이지만 전 당뇨 환자는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하죠. 당뇨 환자 8억 명에 전당뇨 20억 명이면 무려 30억 명에 가까운 엄청난 시장 규모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덱스컴의 발표 자료에서는 미국의 당뇨 유형별 인구와 연소혈당기의 침투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에 있는 게 당뇨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1형 당뇨 환자는 200만 명 중 약 60%의 침투율, 약 60%가 연소혈당기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2형 환자 중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240만 명. 이 경우에는 50에서 55% 정도의 침투율로 50%를 넘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형 환자 중 기저인슐린 요법을 받는 환자는 약 300에서 400만 명 정도, 그중 약 20에서 25%의 점유율. 2형 환자 중 저혈당 위험이 있는 환자 3에서 400만 명 중 5% 미만의 환자가 연소혈당기를 사용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환자군은 미국에서 연소혈당기 처방을 받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환자가 이 표에서 봤을 때 약 450만 명이나 있고 그만큼 더 성장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연소혈당기를 처방받을 수 있는 기존의 당뇨 환자 시장이었습니다. 덱스컴은 그림과 같이 앞으로 더 큰 시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미국 기준 인슐린을 맞지 않는 2형 당뇨인은 무려 2,500만 명이고 그 중에 약 5%만이 연소혈당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연소혈당기의 약 50%를 소비하는 미국이지만 연소혈당기를 사용하려면 처방이 있어야 하다 보니 사용률이 조금 저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 당뇨 환자는 무려 9,800만 명이 있지만 이들의 1% 미만이 연소혈당기를 써봤다고 하고요. 임신성 당뇨 환자는 40만 케이스가 매해 있지만 이분들도 1% 미만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저혈당, 고혈당을 포함한 혈당 이상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한 사람은 무려 1,4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해당 환자의 1% 미만만이 연소혈당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장의 당뇨 환자 인구보다 대상 규모가 5배에서 10배 정도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덱스콤에서 기존에는 고객이 아니던 전당뇨 환자 등의 인구수와 사용률을 밝힌 건 이제 이들이 24년 8월 스텔로라는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연소혈당기를 출시하였고 이쪽 시장에서도 개척자로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을 더 개척하기 위한 전략으로 덱스컴에서 왜 처방이 필요 없는 스텔로라는 제품을 출시했는지를 알려면 미국 의료기기 시장을 조금 이해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FDA는 전통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도 안전도에 따라 의료기기 등급이 1에서 4등급까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클래스 1에서 3와 같은 구분이 있습니다. 붕대와 같은 클래스 1 제품은 누구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클래스 2, 클래스 3 의료기기는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연소혈당기는 클래스 2로 분류되며 덱스콤 G7을 구매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방이 필요 없는 클래스 1 제품인 스텔로라는 제품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연소혈당기 스텔로는 알람, 인슐린 펌프 연동 같은 기능은 빼고 혈당 모니터링 같은 기본 기능만 넣고 클래스 1등급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는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또한 한국 KFDA는 소비자의 원활한 접근, 자율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등급은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등급인 연소혈당기도 국내에서는 처방전 없이 온라인을 포함해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처방 없는 연소혈당기 스텔로라는 존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덱스콤의 포트폴리오인 덱스콤 G7, 덱스콤 원 플러스, 스텔로의 차이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글로벌 회사인 덱스콤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갖춘 것 같습니다. 덱스콤 G7은 1형 당뇨나 인슐린을 처방받는 사람, 덱스콤 1은 1형 당뇨만큼은 아니지만 가성비 있게 혈당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약한 국가, 그리고 스텔로는 특히 미국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일반인, 다이어터 등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덱스콤의 신제품의 이름을 왜 스텔로로 지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스텔로는 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스텔로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삶에 대한 꿈과 희망,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덱스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스텔로는 덱스컴에게 또 다른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희망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조차 당뇨 환자만을 위한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미국에서만 1억 명 가까이 되는 전당뇨 시장에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판매하던 제품에서 일반 소비자가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것이죠. 혈당 다이어트로 대표되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된 것입니다. 제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덱스콤은 24년 8월 스텔로 출시 이후 약 5개월간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 스스로 매우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런칭 이후 14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고 대다수가 구독 형태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넷플릭스를 구독하듯이 연소혈당기를 구독하게 될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단순 영화, 드라마의 구독뿐 아니라 게임, 라이브 방송, 특히 스포츠 라이브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덱스컴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헬스케어에서 많이 강조되는 웰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과 해피니스, 피트니스의 합성어인 웰리스. 이 웰리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스텔로가 앞으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텔로를 직접 써보고 체험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스텔로는 현재 미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직구해서 사용 후기를 남겨보고 싶었습니다만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다 보니 결국 사용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하는데요. 어플 자체가 국내에서는 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클래스 1으로 허가가 나면서 알람, 인슐린 펌프 연동과 같은 고급 기능은 빠졌다고 합니다. 간단한 혈당 모니터링과 함께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 타겟하는 혈당 범위를 설정하고 얼마나 그 범위에 머무르는지 통계를 내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혈당 상황에 대한 조언을 앱상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와 통합하여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조언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덱스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세계 지도를 보면 아직도 갈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직접 시장에 진출하였고 24년에는 일본과 사우디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25년에는 이탈리아에 진출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 다양한 국가에는 전략적 유통 파트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휴온스와 함께하고 있죠. 연소혈당기는 아직까지 주요 타겟이 당뇨 환자, 특히 1형 당뇨 환자이고 그러다 보니 보험 적용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보험 적용은 국가별, 보험사별, 환자군별로 또는 제품별로 매우 상이한데요. 이에 따라 덱스콤은 G7과 덱스콤 원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각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덱스콤은 지난 3년간 보험 적용 대상자를 400만 명이나 늘렸다고 합니다. 보험 적용 대상자 특성상 연소혈당기를 꾸준히 사용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하는 멘트입니다. 덱스콤의 주 무대인 미국에서는 23년부터 2형 당뇨 환자도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혈당 위험이 있거나 기저 인슐린을 맞는 2형 당뇨인도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3년 프랑스도 집중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 환자에게 보험을 확대하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을 할 것이고 덱스콤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또한 개척자로서 덱스콤은 보험 적용을 전 세계적으로 더 가속화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한 근거 및 건강 경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덱스콤은 앞으로 현금 유동성을 더 좋게 할 거라고 투자자들 앞에서 밝혔는데요. 덱스콤의 공장이 있는 말레이시아와 애리조나주의 메사 공장에서 고속 생산 시설을 확장해서 더 빨리 생산을 하고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10일간 사용 가능했던 덱스콤 G7과 덱스콤 원 플러스의 사용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24년 10월에 이를 위해서 FDA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25년 하반기에는 15일로 연장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해주고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센서 사용 기간이 14일인 리브레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로도 생각되네요. 처음만큼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요. 덱스콤은 25년에는 15일 버전의 G7 출시로 사용자 편의성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혁신, 그리고 디지털 치료법 도입으로 AI 분석 강화, 타 디지털 치료제와 연계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에 대한 근거 자료를 더 모아서 연소혈당기가 임신성 당뇨 치료의 표준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연소혈당기 사용자들의 체중 감소 효과, 만성 신장질환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니 25년에도 덱스콤이란 회사의 큰 성장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연소혈당기 업계의 개척자인 덱스콤에서 그리는 25년, 시사하는 점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덱스콤 발표의 주요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자칫 작은 시장에 머무를 수 있었던 연소혈당기 시장에서 스스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면서 무려 30억 명이나 되는 시장을 타겟할 수 있는 덱스콤의 비전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큰 변화의 흐름인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웰리스에도 발을 뻗쳐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덱스콤의 개척자 정신에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소액이라도 덱스콤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